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조사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쟁점을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해졌고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됐습니다. 체포에 이은 조사 그리고 구금까지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예.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로서 국면이 완전히 이제 전환된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하게 법적인 절차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모든 것들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고 또한 그러한 절차와 판단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예. 저도 TV 보면서 아니 오늘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적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했던 전망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선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실제로 서명 날인 하지 않고 구치소로 갔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사 추가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예측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청구할 입장이 없다고 했다가 네.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예, 체포적부심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는 어제 다 했다. 오후 네.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입니까? 네, 권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는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루어지는 피의자 신문, 이 조사는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대답을 내놓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본인이 한 행동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의 지적 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공격은 논외로 하더라도 예.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대응 자체를 부적법하다, 불법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당하냐 또는 이 정도면은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의 지적은 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포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조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를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럼 추가 조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상황이 끝나는 것이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당시는 체포는 아니고 구속영장이었는데 구속된 이제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당시는 시국 사건이어가지고 국정원이었는데요. 네, 검사가 국정원으로 데리고 나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피의자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러자 강제로 끌고 왔어요. 예. 네, 강제로 구인을 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또 진술거부권 행사했고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 사건인데 이 경우에 강제로 끌고 온 것 자체가 구인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금, 가둬놓는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적 자체가 조사, 수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인을 해서 수사기관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합법이다. 애초에 구속에 포함된 거다라고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결정문을 보면은 체포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된 상태에서도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최종 목적하는 바는 조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설령 원치 않고 버틴다 하더라도 강제로 구인해서 데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강제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정말 법적인 표현은 구인입니다만 이제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끌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와서 강제로 자리에 앉힌다. 이것은 사실 대단히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조를 이어나간다면은 예. 실질적으로 얻을 것도 없어 보여요. 따라서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체포의 기간이 다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뭐 침묵도 답이다라고 한다지만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 당초에 오전에 조사하기로 한 것도 윤석열 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는데 그 연기된 오후 조사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이러면 그 다음 단계로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바로 구속영장 심사로 좀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다만 이게 계속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는 것과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 공수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수사의 동력을 이어나가고 또한 현재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또는 실질적인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양갈래에서 다 해야 됩니다. 예. 좀 전에 지원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진술도 안 하고 어차피 다 다른 피의자들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다 구속영장 발부받을 요건 다 충족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청구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죠.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체포를 했느냐. 그럴 거면 왜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듣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느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라면은 비록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또한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에서 수사기관에게 보장해준 그런 체포 기한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런 수사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서 손소 변호사께서 예상하지 못하셨던 체포 적부심인데 먼저 이 적부심사, 체포 적부심 어떤 절차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체포 적부심도 있고 또 구속 적부심도 있는데 사실 구속 적부심은 꽤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용률과 별개로 다만 체포 적부심은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는데요. 이게 수사기관에 의해서 피의자가 체포가 되거나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적부라는 게 적당하다, 적법하다. 부는 이제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런 거거든요. 체포와 구속이 적법했는지 또는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이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적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투거나 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도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즉 그 당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체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상황이 변했다, 사정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판단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체포의 적법성과 현재 상황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상황 변경 여부 이 두 가지를 다투는 것이 체포 적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 구속 적부심은 좀 종종 이제 쓰인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체포 적부심을 피의자들이 종종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널리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상당히 기간이 좀 길잖아요. 예. 체포에 비해서는. 다만 체포는 최장 48시간입니다. 근데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그렇게 실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체포 적부심이 그렇게 널리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체포 적부심 자체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체포해서 인치해서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예. 결국 체포된 후에 조사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또 모든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널리 활용되지는 않는데 다만
예전에 이 체포의 효력, 적법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지고 또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들은 대부분 시국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투쟁 또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경우에 이 공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지금 이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나는 저항한다. 라는 취지에서 체포적부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싸웠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다르죠.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도 있죠. 예.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수사기관의 지금 이 수사 절차에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예전 그 학생 운동했던 그런 시국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체제에 좀 저항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오히려 체제의 한복판에 있었고 어찌 보면은 가장 정점에 있었던 또한 지금도 이제 직무는 정지됐습니다만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체포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다투는 건데 물론 법적으로는 보장된 권리이고 또한 결과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의 어떤 사례들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뭐 체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이런 것은 또 시대적 배경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 체포적부 심사가 오늘 오후 5시에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네네네. 지금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는 시한이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한 안에 체포 적부 심사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기한이 변동이 네. 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체포적부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 이제 48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어렵게 체포를 했는데 48시간 동안은 좀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해서 이제 신문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거니까 수사기관이 이 사건 관련된 자료, 기록을 법원에 보냅니다. 예. 법원도 그런 자료를 봐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보내서 법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48시간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아. 멈추는 거예요. 일시 네. 중단되는 거죠. 네, 그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기록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후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이 관련 자료를 보면은 석방 명령을 하거나 예. 아니면 기각입니다. 기각은 이거는 체포 자체가 적법하니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을 내린 다음에 기록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죠. 그러면 그 기록을 공수처가 돌려받은 순간부터 다시 시간이 이제 흐르는 다시 흐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은 48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등도 충분히 다 감안을 해서 이런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원래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가 이게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이 네.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이니까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이 기간을 보면은 이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요. 이게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신문기일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로 지금 정해진 네. 거잖아요. 오늘 청구서가 접수되자마자 상당히 빠르게 정했는데 이거 역시 체포의 어떤 절차 또 체포의 의미 또 48시간이라는 시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관련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결정은 언제 나오느냐? 법원의 결정 언제 나오느냐? 네. 이거는 형사소송 규칙에 있습니다. 소송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은요, 이거는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아마도 그보다는 더 빠르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석동현 변호사가 도대체 왜 이런 절차를 갑자기 어제까지의 이야기와 달리 진행했을 것이냐 이 부분 우선 짐작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 그동안
체포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한 법원에 저는 처음 보는 절차이고 법적으로 보장될 것도 아닙니다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법원이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거 했으면 답도 안 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이 또 친절하게 답도 해줬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의 신청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도 이제 나왔는데 체포된 후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알고 보니 본인들도 이거 체포에 문제 없다는 거를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동안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다가 정작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논의 끝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느 법원에 청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사건 배당해서 신문기일까지 지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서부지법에 이제 청구했다면 아무래도 다른 결론이 나오진 않고 바로 기각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통령 측도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했는데 근데 이게 경우를 좀 나눠보면은 만약에 체포가 이제 부당하다. 예. 석방하라.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 측의 승부수가 이제 대성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동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했던 수사 자체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절차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가 절차가 중요하고 절차가 상당히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다? 사실상 예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면 이거 봐라. 중앙지법에 정당하게 갔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이 나왔을 건데 서부지법에 갔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고 집행했다면 전체가 다 무효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예.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다만 이 승부수가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했는데 판단한 결과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애초에 이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고 발부를 해준 곳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가라. 네. 중앙지법에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 관할이 잘못됐다라고 예. 해서 저도 여기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뭐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등. 어쨌든 중앙지법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면 대통령 측의 승부수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중앙지법이 그런 관할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서부지법에서 청구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이지만 이 중앙지법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실질적인 판단에 나아간다면 그렇게 판단했는데 체포가 적법하다라고 이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해버리면 이거는 더더욱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일단 신문기일은 잡혔죠. 네. 네, 신문기일은 잡혔는데 신문기일을 잡았다는 얘기는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관할이 없다, 잘못됐다, 또는 뭐 각하 사유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신문기일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얘기는 판단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현재로서는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세운 법적인 근거를 강화할 수도 있고 혹은 송두리째 그 의견마저 또 약화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신문에 직접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고 예. 과연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체포적 부심이나 구속적 부심은 공개가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은 간혹 너무나 이제 중대한 일이잖아요. 체포가 됐다, 구속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족 등을 비롯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와서 방청을 하게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 일반 기자들에게 공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 차원에서 전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제 변호인들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나가서 이 신문 절차에 응할지 여부는 그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예. 네, 대통령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포된 상태입니다만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함께 있지 않을까. 식사 시간이니까 그 전에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직접적인 어떤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이 체포적 부심은 이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고 또한 체포가 이제 불법이다, 부당하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근본적으로 서부지법의 관할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 측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관할 부분 서울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하게 되겠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 그렇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또 논란이 일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절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공수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제가 공수처에서 지금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서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부지법에서 그동안 발부를 했기 때문에 유리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동안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은 곳이 또 대통령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판단한 곳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후속 절차인 구속도 서부지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 논리만 따라간다면 틀리지는 않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 공수처가 여기에서 그럼 논란을 이제는 좀 없애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중앙지법으로 가죠.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즉, 그 후에 중앙지법에서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더라도 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아가지고 중앙으로 온 거지 그동안 서부에서 했던 절차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 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다. 그리고 또 구속영장도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이론적인 경우입니다만 그 관할 지방법원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공수처의 논리에 따르면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대통령 측의 어떤 여러 가지 반박 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서부지방법원에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2배가 됐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관저에 있으면서 일종의 그 메시지를 내놓고 또한 또 수동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만 해도 또 체포적 부심 또 청구를 했으니까 또 관련 규정들을 보면은 변호인들이 이제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신문기일도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또 만약 발부가 된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이 순수하게 법률적인 사안, 순수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그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비분강개한 예. 여러 가지 대통령의 생각과 결을 같이 하는, 동조하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좀 지켜봤지만 이제는 내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능력도 검증되었고 또한 또 신념을 공유하고 또 윤곽근 변호사인가요? 석동훈 변호사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좀 관념을 같이 한다. 그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보강된 그런 그 변호인들도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어떤 사무적인 어떤 역량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생각까지 공유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그런 변호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구금 상태이므로 출석이 어렵다,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우선 지금 체포된 상태입니다만 헌법재판소에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오늘 이제 체포적 부심의 그 이제 신문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못한다. 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연기해달라. 오늘은 못하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연기 신청을 했다면 예. 이건 헌법재판소가 받아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일 한번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절차의 정당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오늘 기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취지로 연기 신청을 했다면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된 상태이고요. 구금됐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구속된 상태에서도 구속되면 또 구금돼가지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속기간이 끝나고 기소가 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죠. 기소가 되면 역시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 상당 기간 될 거예요. 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된 절차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했고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준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신청을 할 때마다 그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수사 절차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오히려 이걸 계속해서 좀 뒤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수사 절차와 형사재판, 또 헌법재판, 굳이 따지자면은 현재로서는 탄핵 절차를 이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텐데. 예. 그런 상황에서 앞뒤가 바뀌는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대통령 측의 전략에 말리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 즉 그동안 수사 절차를 뒤로 미루고 응하지 않으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선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자. 그거 될 때까지 지금 이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고 수사는 일단 뒤로 미루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나 수사에 응해야 되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좀 뒤로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를 이용하는 이런 지연 전략도 약간 좀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기일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새롭게 청구된 체포적부 심사에 관한 법률적 부분 등에 대해서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